2번 앞부분에 맞풀기 2번에 극한에 대한 성질 두 번째 건데 극한에 대한 성질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만약에 우리 요런 거 많이 봤었어.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크대. 예를 들어서 fx가 gx보다 항상 크다.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요 부등식 또는 fx와 gx에다가 극한을 씌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에다가 극한을 씌우면 정확히 따지면 x를 그냥 a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를 비교하면 얘가 항상 더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극한에 대한 성질 두 번째 거는 맞니? 잠깐만 뭐 이상한데?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얘를 해야죠. 얘 개념 설명이요. 이거 개념 설명 안 했지 우리 그때. 다시 fx가 gx보다 항상 크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거기다가 리미트를 씌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가 이런 관계식을 성립을 하겠느냐라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여기에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면 봐봐. 만약에 이렇게 생긴 fx가 있어.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접하는 거야. 접한다는 건 fx가 gx보다 항상 커. 언제만 빼고 요 접하는 이 접점에서만 빼고 fx가 gx보다 항상 큰 거 맞지? 그치? 근데 함수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를 구멍을 뚫어볼게. 즉 여기에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fx가 gx보다 항상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만 같아지는데 그 같아지는 점이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비어 있으니까 fx가 gx보다 항상 크다 맞는 말이야. 근데 여기를 내가 a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를 b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는 뭐가 돼? x가 a로 가면 y는 뭐가 돼? b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보면 b가 되지. 맞죠? 함수값의 입장에서는 fx가 gx보다 항상 크다가 맞지만 극한을 씌웠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부등식에서 등호가 있든 없든 극한을 씌우면 무조건 등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알겠죠? 그렇죠?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극한을 씌우면 무조건 등호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맞풀기 이렇게 2번에 1번 저번 시간에는 이제 1번까지만 한 거지. 그럼 2번 같이 볼게요. 보시면 두 함수 fx가 있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fx는 6이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gx는 1이다. 얘를 만족시킬 때 쟤를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갑니다. 그럼 얘는 몇으로 가? 얘는 3으로 가는 거지. 맞죠? 근데 얘와 얘가 곱해졌는데 6이야. 그럼 얘는 몇으로 가는 거야? 당연히 2로 가고 있겠죠? 그래야 곱했을 때 6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x가 2로 갈 때 얘는 4로 가, 분모는. 맞죠? 근데 최종값이 1이니까 gx는 몇으로 갈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4로 갈 거야. 4로 갈 거야. 그러면 얘 볼게요. x가 2로 갈 때 gx는 어디로 가고? gx는 4로 가고. x는 몇으로 가고? x는 2로 가고. fx는 몇으로 가? 2로 가. 그러니까 답은 뭐야? 4분의 4 해서 1이 답인 거예요. 단순하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넘어가셔서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봅시다.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내가 저번 시간에 가끔 이제 조금씩 언급을 했는데 보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는 4로 수렴한다 라고 쓸 수 있어. 왜 이렇게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요 뒤에 있는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다항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다항함수든 상관없이 다항함수 모든 함수 전부 다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어떤 다항함수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습니다. 다항함수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함수들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함수들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값과 극한값이라는 건 그냥 단순 대입이고 극한값은 원래 정석적으로는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극한을 보내봐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가 4다. 어떻게 나온다? 2를 대입해서 4라는 애가 나온다 라고 보면 돼. 그래도 맞는 표현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그건 대부분의 경우야. 그 대부분의 경우란 무엇이냐? 여기에 요 식에 뒤에 함수식에 대입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x에다 2 넣어도 되잖아. 맞죠? 대입이 가능하면 그냥 대입하면 값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써볼게.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x-2 분의 뭐 a라는 애가 있어. a라고 쓴 건 뭐 무슨 값이든 상관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2를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없지. 2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건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얘는 x에다 2를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것도 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 분의 5x라고 돼 있어. 그럼 분모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발산하죠. 분자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하지.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냥 이제 단순히 약식으로 쓸게요. 무한대는 뭔 뜻이라고? 엄청 큰 무언가라고? 근데 엄청 큰 무언가를 엄청 큰 무언가로 나눴어. 그럼 얘는 몇이야? 얘는 몇이야?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야. 뭔 소리냐면 뭐가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냐면 무한대에다가 뭔가를 곱해.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야. 뭐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무한대야. 맞죠? 반대로 무언가를 무한대로 나눠. 그럼 뭐야? 분모가 무한대면 0이었죠. 괜찮아?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거야. 무한대에다가는 뭘 곱하든 무한대야. 무언가를 무한대로 나누면 항상 0이야.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져. 그럼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누면 뭐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은 무언가에다가 무한대를 곱하면 항상 무한대지. 반대로 0에다가 무언가를 곱하면 항상 0이죠. 그럼 그 둘을 곱하면 무한대와 0을 곱하면 무한대일까요? 0일까요? 몰라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0과 무한대가 아닌 어떤 특정 숫자가 될 때도 있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한다고. 우리 여태까지 숫자에 대한 계산에서는 0을 곱하면 항상 0이었어. 그리고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배웠어. 그렇지만 극한에서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충돌을 하기 시작한다. 무한대의 등장 때문에. 왜?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숫자의 계산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 부정형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부정형이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그 부정형이라는 건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4가지를 쭉 적어보면 첫 번째로 0분의 0꼴이 있고요. 극한을 보냈는데 0분의 0꼴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x를 2로 보내는데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야. 이것도 충돌돼. 분모가 0이면
항상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분자가 0이면 항상 0이잖아. 그럼 두 개가 합쳐지면 분모는 무한대로 보내고 싶고 분자는 0으로 보내고 싶고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죠?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방금 우리가 봤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무한대 곱하기 0꼴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그 네 가지는 각각의 풀이가 존재합니다. 각각의 풀이가 존재해요.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표현들에서 각각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의 극한은 무조건 다항함수에서만 나와. 또는 우리가 앞서 배운 유리함수 정도까지만 나와. 그 말은 뭔 소리야? 나중에 너네가 3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다가 갑자기 리미트를 씌웁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나와. 3학년 때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수투에서 하는 건 뭐만 나온다? 다항함수만 다룬다. 나와봤자 유리함수 정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 정도만 나와요. 1학년 때 배우는 함수들 정도만. 그래서 그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걔를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요런 거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가 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애가 있어.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극한에서 넣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2를 넣으면 0이 나와. 맞죠? 여기다가 2를 넣어도 0이 나와. 맞니? 그치? 그러니까 0분의 0꼴이 돼버린 거야. 근데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생각해보자. 어떤 다항식이 있어. 근데 거기다가 2를 집어넣었는데 0이 된대. 뭔 뜻이야 그게? 어떤 다항함수인데 거기다 2를 넣었을 때 0이 된대. 그 말이 뭔 뜻이야? 뭘 인수로 갖는다? 얘가 x-2를 인수로 갖는다. 마찬가지로 얘도 x-2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기 때문에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모도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분자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두 개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약분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얘는 x-2의 제곱이고요. 얘는 x-2 곱하기 x-1이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맞죠? 그럼 이 식은 뭐와 같아져? x-2 분의 x-1이 되고 x가 2로 가니까 분모는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는 어디로 가? 1로 가. 그러니까 0분의 무언가야.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가니?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얘는 0이 되는 게 두 개야. 쉽게 말하면 0이 되는 인수가 분모에 두 개가 있어. 분자엔 한 개가 있어. 그러니까 분모엔 두 개고 분자에 한 개니까 힘싸움을 했을 때 누가 이긴 거야? 분모가 이긴 거야. 약분을 하고 나서 분모에 남은 거야. 그 숫자가 인수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0으로 가고 분자는 0이 아닌 무언가니까 결국엔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럼 그 반대를 생각해보자. 이번엔 이게 위아래를 한번 바꿔볼게요. 위아래를 바꿔서 x-2 곱하기 x-1 분의 x-2 곱하기 x-2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지워지고 분모는 1로 가. 분자는 0으로 가. 그럼 얘는 몇으로 가? 1분의 0이니까 0으로 가지. 그러니까 개수가 뭐가 더 많으니까 분자가 더 개수가 많으니까 누가 이겼어? 분자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0이 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니까 다시 분모가 0이면 분자가 뭐든 간에 무한대로 가는 거였어요. 여태까지 우리는. 분자가 0이면 분모가 뭐든 0이었어. 근데 그게 부딪히는 거야. 그랬을 때 분모가 더 많으면 인수가 0이 되는 애가 분모에 더 많으면 분모가 이기는 거고 분자에 더 많으면 분자가 이기는 거야. 근데 둘이 개수가 같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x-2 곱하기 x-3분의 x-2 곱하기 x-4라는 애가 있어.
x가 2로 가. 그럼 둘 다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 근데 그 0으로 가는 개수가 어때 지금? 같아. 그러니까 힘이 동일해. 쉽게 말하면 분자 분모에. 그럼 얘네들이 약분이 되고 아닌 애들만 남죠. 그럼 2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죠. 즉 이 둘의 인수의 개수가 같으면, 즉 힘이 동일하면 0과 무한대가 아닌 무언가가 나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 0분의 0꼴이야. 문제를 풀었는데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이 수렴하더래.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은 수렴할지 발산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 얘는 벌산이고 얘는 수렴이잖아. 맞죠?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 그 또는 0인지 어떤 숫자인지 몰라. 근데 그걸 다 제쳐두고 수렴이래.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어? 분자가 이기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분자가 이기면 0이 되잖아. 0도 결국 수렴이잖아. 맞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수의 개수가 동일한 거예요. 둘 중 하나야. 마지막 분모에서 인수의 개수가 더 많으면 분모가 이기면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왜 왜 다항함수만 나오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는 약분이 불가능해. 뭔 소린지 이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온다고. 나중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로 수렴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약분이 안 되는데 x랑 사인 x가 약분되니까 1이야? 그럼 x분의 코사인 x는 몇이야? x분의 탄젠트 x는 몇일 거야? 모르잖아. 맞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알겠죠? 약분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약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다른 함수들이.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고, 우린 다항함수만 다루고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은 0이 된다는 건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고, 그거를 그럼 인수분해해서 약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쭉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0분의 0꼴의 극한에서는 어떻게 한다? 인수분해를 한다. 뭐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를 약분하는 건 따로 쓸 필요는 없겠죠? 인수분해를 한다. 다음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볼게요.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간다는 건 일단 x가 무한대로 간다는 소리야.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아까 예시로 잠깐 썼었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3x분의 5x가 몇이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석적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정석적인 방법은 최고차항을 보시면 됩니다. 최고차항을 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전체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를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분수식에서는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걸로 나눠도 상관없지?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야? 2차항이죠. 그래서 내가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 즉 x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야. 전부 다. x제곱으로 나눠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x제곱으로 나누면 1 플러스 x분의 3 분의 x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여기 앞에 당연히 리미트 써야 돼. 너네 서술형에서는. 리미트는 계속 써야 돼. 끝날 때까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3은 몇으로 가? 0으로 가지. 무한대분의 3이니까. 무한대분의 5도 0으로 가지. 맞죠? 맞죠? 그럼 얘는 몇으로 가는 거야? 분자가 0으로 가는데 분모는 1로 가니까 1분의 0. 즉 0이 되는 거죠.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할 수 있다?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잘 봐.
최고차항으로 나눴다 쳐. 그러니까 앞으로 최고차항으로 매번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최고차항으로 나눴다 치자고. 그럼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즉 x제곱으로 나누면 1차 항들은 전부 다 뭐로 바뀌어? 결국 0으로 바뀌지.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줄까? 이번에는 x세제곱에 4x제곱에 플러스 3x에 플러스 5라는 애가 있고 분해 뭐 2x세제곱에 마이너스 7x제곱에 플러스 5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를 내가 이번엔 최고차항이 x세제곱이잖아. 맞죠? 그럼 x세제곱으로 똑같이 나눠볼게. 그럼 얘부터 나눠보면 1 플러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분의 3 플러스 x세제곱분의 5 분의 2 마이너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5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또 얘 다 뭐로 간다고? 0으로 가잖아. 맞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결국에는 최고차항 말고는 결국 어떻게 돼? 결국 다 지워져.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결국 정리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정석 방법은 위아래 분자 분모를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가 정석 방법이야. 그치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보자? 어차피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뭐가 될 거니까? 0이 될 거니까 뭐만 보자? 최고차항만 보자. 답은 2.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차수가 같으면 2야. 근데 차수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 위에서 일부러 이렇게 적어놨는데 차수가 달라. 최고차항만 볼 거야. 차수가 달라. 그럼 약분해봐. 요렇게 약분되죠. 맞지? 그럼 x분의 5만 남지. 근데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분의 5니까 0인 거야. 반대로 해볼게. 5x 플러스 3분의 x제곱을 볼게. 최고차항만 봐. 그럼 x 하나씩 약분될 거야. 그럼 5분의 무한대잖아. 그럼 얘는 뭐야? 무한대죠. 발산하죠. 이렇게 풀면 된다고. 알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최고차항으로 나눈다라는 건데 어차피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0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차항만 보고 풀겠다. 그래서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을 때는 0이 아닌 무언가로 수렴을 하게 될 거고 최고차항의 차수가 다른 경우에는 분모가 더 크면 0, 분자가 더 크면 무한대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0과 무한대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최고차항만 보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볼게요. 세 번째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을 볼 건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유리화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필요 없어. 문제 막 책에 뭐라 쭉 정리되는데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유리화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루트 빼기 루트의 형태로 나와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어. 그 상태에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야. x를 무한대로 보내볼 거야. 두 번째는 리미트 똑같이 x를 무한대로 보낼 건데 이번에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의 루트 4x제곱 이렇게 한번 2x제곱이라고 적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게. 두 가지 상황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겠다라는 거냐면 봐봐. 우리 방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결국에 최고차항만 보고 나머지 애들은 0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차항 빼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된다. 안 봐도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러면 얘도 그걸 똑같이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면 얘가 어차피 제일 큰 게 얘고 또 제일 큰 게 얘인데 둘이 어때?
최고차항이 같지? 맞죠? 얘는 어차피 이제 0으로 갈 거니까 방금이랑 똑같이 풀면 그럼 얘와 얘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최고차항이 같은 걸 빼면 몇이 될까? 최고차항이 같은 걸 빼면 몇이 될까? 0이 될까? 라는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엄청 큰 거에서 엄청 큰 걸 뺄 거야. 그러면 똑같이 엄청 큰 거니까 빼면 0일까? 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얘는 제일 큰 건 얘고 제일 큰 게 얘인데 얘가 더 크잖아, 지금. 맞죠? 맞지? 최고차항만 봤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아,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일까? 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까? 라는 거야. 결론부터 얘기해 드리면 얘는 맞는 말이 돼요. 풀어보면 얘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없잖아, 지금. 왜 얘는 도대체 맞는 말이고 왜 도대체 얘는 틀린 말이냐. 잘 봐. 잘 봐. 우리가 최고차항만 보고 뺐어. 근데 0이 된대. 우리 여태까지 했던 계산들을 생각을 해보자.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뺐는데 0이야. 그럼 이 둘은 어떻다는 거야? 같단 소리죠. A에서 B를 뺐는데 0이야. 그럼 A와 B는 어떻다 소리야? 같단 소리잖아.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얘에서 얘를 뺐더니 0이래. 그럼 이 둘은 어떻다는 거야? 같단 거지. 맞죠? 같단 거죠. 뭐가 같으니까?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같다 이렇게 푼 거야.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니 너는? 그러면 항상 이래? x세제곱 플러스 7x제곱 마이너스 5에서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마이너스 7을 뺐어. 그 상태에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럼 최고차항이 같으니까 얘는 0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으면 말이 되는 거라고 너네가 이걸 느끼니? 이 식을 보고 얘가 0이다 해서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없어. 왜? 계산하면 되거든.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면 2x제곱이네. 그러니까 x가 살아있네. x가 살아있으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겠네.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와 안 나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유리화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왜? 루트 빼기 루트는 직접 계산이 안 되거든. 직접 계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 왜? 여기서 최고차항만 보고 풀었으니까 여기서도 최고차항만 보고 풀면 똑같네? 그럼 0이겠네?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방금 예시로 보면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루트 x제곱도 0이어야 되고 얘가 4x여도 0이어야 되고 여기가 뭐가 오든 이 뒤에가 뭐가 오든 다 0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얘들아, 좀 개념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 네 가지 경우를 넣어놔야 뒤에 문제가 풀려서 그래. 좀만 힘내서 듣자. 그래서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시 적어볼게요.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을 계산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하느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루트 꼴로 나왔잖아. 그러면 무조건 유리화를 하세요. 유리화를 하라는 게 뭐의 유리화라고 부르냐면 분자의 유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얘가 사실 분모에 있을 때도 있고 분자에 있을 때도 있어서 그냥 분자의 유리화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기억하지 말고 그냥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고 루트 빼기 루트가 나왔고 그 상황에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모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유리화를 하시는 겁니다.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얘를 유리화를 해보시면 유리화를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 되겠죠. 맞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니까 결국 2x가 남을 거고요. 분해 루트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루트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있어 없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있니 없니? 없죠? 얘는 이제 무슨 꼴이 된 거야? 이렇게 바꿨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유리화해서 이렇게 바꿨어. 그럼 얘는 무슨 꼴이 된 거야 지금?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야. 지금 x에 무한대 넣어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된 거죠? 맞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은 우리 뭐만 본다 그랬어? 최고차항만 본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최고차항 뭐야? 여기서 나오는 x, 여기서 나오는 x, 즉 분모의 최고차항은 2x야. 분자의 최고차항도 2x야. 그럼 계산하면 몇이야? 1인 거야. 정리합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결국에 루트 빼기 루트가 나올 거니까 무조건 유리화다. 그럼 유리화를 하면 얘는 뭐로 바뀐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풀이로 바뀐다라는 거야. 됐니? 됐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지금 이렇게 딱 쭉 설명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무한대 곱하기 0꼴.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너무 쉬워.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0분의 0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최고차항만 보는 거고 0분의 0꼴이면 약분을 하는 거였잖아. 왜 같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무한대를 얘들아 내가 0분의 1로 써도 무방하니? 무한대를 내가 0분의 1로 바꿔도 돼? 괜찮죠? 분모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무한대로 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무한대를 0분의 1로 바꿔서 써보면 0분의 1 곱하기 0이 되지. 그럼 그게 뭐야? 0분의 0 아니야? 맞죠? 또 반대로 0을 내가 무한대 분의 1로도 바꿔도 되니? 괜찮아?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분의 1은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무한대 곱하기 0꼴이 나왔다. 걔는 식을 변형하면 0분의 0꼴이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든 둘 중 하나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대부분이 통분을 하거나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유리화를 하거나 굉장히 간단한 형태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너네가 학교 시험에 웬만하면 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이 두 개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풀이 방법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것 말곤 없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문제보다는 앞에 두 문제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개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건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2단원에 미분계수라는 게 나와. 미분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미분계수가 0분의 0꼴의 일종이야. 미분계수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단원에서 미분계수와 0분의 0꼴을 엮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0분의 0꼴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 마지막 이렇게 두 개가 이 순서대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1, 2, 3, 4번을 쭉 저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거 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 좀 드리고 풀어줄 겁니다. 풀어줄 건데 내가 풀어주기 전에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걸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맞풀 개념 이렇게 1번이랑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 4번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맞풀 개념 이렇게 1번, 3번, 4번 2번은 활용이니까 2번은 같이 풀 거고 1번, 3번,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맞풀 개념 이렇게 1번, 3번, 4번 이거 적어 놓을 테니까 맞풀 개념 익힘 1번, 3번, 4번 풀어보세요.
기현 루트 나오면 한번 유리화 해봐. 유리화. 루트 나오면 유리화도 한번 해보고. 하고 있는데 안 돼. 아, 하고 있어? 아, 맞다. 그리고 우리 수업하는 건 영상을 찍어서 다 올려드릴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영상 링크는 오늘 내가 정리해서 올려줄 테니까. 전에 찍어놨던 게 오래돼서 그냥 올해 새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새로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같이 볼까요? 1번부터 쭉 같이 한번 봅시다. 1번에 얘는 지금 보면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약분될 거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다 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치? 마찬가지로 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루트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루트를 없애겠다.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시면 x-1이 되고요. 그 대신 분모에 이렇게 곱해지겠죠?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지겠죠? 괜찮지? 그러면 x-1, x-1 이렇게 약분될 거고 1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2, 즉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풀기 2번은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할 건데 일단 넘어가시고 3번 볼게요. 3번에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맞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어떻게 한다? 원래 정석 방법은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다. 그런데 지금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어차피 최고차항만 남을 거니까 최고차항만 처음부터 보자. 그러면 여기서 분모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고요. 분자의 최고차항은 x제곱이지. 맞죠? 그럼 x제곱분의 2x제곱 하면 뭐 나와? 2 해서 끝이야. 또 두 번째, 분모의 최고차항은 4x제곱이고요. 분자의 최고차항은 2x야. 그럼 약분하면 뭐 남아 분모에? 2x 남지? 그럼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는 1이니까 얘는 몇으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됐나요?
마지막 세 번째, 얘를 유리화를 해도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 앞서서 0분의 0꼴에서 유리화를 한 이유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야. 맞죠?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서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꾸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굳이 유리화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우린 뭐만 볼 거잖아. 최고차항만 볼 거잖아. 분모의 최고차항 뭐야? x죠. 맞지? 분자의 최고차항 뭐야? 루트 x제곱이지. 루트 x제곱 계산하면 뭐 나와? x 나오지. 그럼 답은 x분의 x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밑에 문제들 같이 풀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에 4-1번.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뭘 하자? 유리화를 하자. 알겠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을 때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루트가 있을 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분모에 1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화를 해보면 분모는 루트 x제곱 플러스 2x의 플러스 x가 될 거고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2x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뀐 거니까 뭐만 보면 된다?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 루트 x제곱이니까 얘는 x로 바뀔 거고 x 더하기 x니까 2x분의 2x 해서 1이 답인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얘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라고 적어놨는데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고. 맞지? 맞지?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돼? 2x 세제곱만 보고 얘는 무한대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2x 세제곱을 가지고 저런 다항함수를 가지고 여기서 최고차항으로 다 나눠보면 어차피 최고차항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다 무시해도 된다고. 얘는 다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x가 0으로 가니까 이 앞에 건 무한대고요. 0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뒤에 거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어보면 0이야.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건데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식을 변형 또는 통분 유리화를 해서 이렇게 바꾼다라고 했잖아. 맞죠? 그럼 얘 딱 봐도 뭐 해야겠어? 통분해야겠죠? 그치? 그럼 뒤에 거 통분해보시면 x-1분의 1 플러스 x-1 해서 x-1분의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치? 그러면 x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를 곱해? x분의 1 곱한 거지? 맞죠? 그럼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럼 뭐만 남아 얘는? x-1분의 1만 남고 x가 0으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2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답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묶죠. 최고차항으로 묶죠. 지금. 최고차항으로 묶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최고차항만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알겠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어차피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 나오더라도 루트랑 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루트가 나왔을 때 얘가 혹시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지만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 외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요? No.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마플 개념기 2번 볼게요. 마플 개념기 2번. 사실 마플 개념기 2번에 0분의 0꼴의 극한값의 활용이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돼 있지만 0분의 0꼴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0분의 0꼴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요 두 개를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뭔 소리냐면 잘 봐. 0분의 0꼴도 그렇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그렇고 분자 분모가 힘싸움을 하는 거야. 맞지? 아까 했던 거 잠깐 다시 설명을 할게요. 0분의 0꼴이야. 근데 그러면 분자가 0이면 0이야. 분모가 0이면 무한대야. 그럼 둘 다 0이면 지금부터 이제 힘싸움을 하는 거라고? 그럼 분자가 이긴다. 즉
인수가 0이 되는 인수의 개수가 분자가 더 많으면 분자가 이기는 거고 분모가 더 많으면 분모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분자가 더 많으면 분자가 이기면 0이 되는 거고 분모가 이기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얘 잘 봐. x가 1로 가.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 분모는 0으로 가. 근데 수렴은 어디로 해? 5로 해.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분모가 0이야. 그럼 전체 값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무한대여야 돼. 근데 무한대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뭐야? 분모도 0이어야 돼. 이해가? 봐봐 다시. 분모가 0인 건 확실하잖아 저기서. 그런데 분자가 뭔지 몰라. 근데 분모가 0이면 얘는 뭐여야 된다고? 무한대여야 된다고. 근데 무한대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뭘 해야 돼? 힘싸움을 하기 시작해야 돼. 뭐야? 얘도 0이어야 돼. 이해돼?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볼게. 분자가 무한대야.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무한대여야 돼. 분모가 무한대야. 그럼 얘는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둘 다 무한대면 어떻게 하는 거야? 힘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로? 최고차항으로 얘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인수의 개수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힘싸움을 하는 거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 수렴과 발산은 달라져. 그치만 우린 지금 다시 분자가 이기든 분모가 이기든 결국 0 아니면 무한대야. 근데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5라고 나와 있다고. 그 말은 뭔 소리야? 둘 다 0분의 0꼴이고 그 개수가 같단 소리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면 차수가 같단 소리예요. 차수가. 알겠죠? 알겠죠? 0이 아닌 무언가가 나왔다라고 치면. 그래서 다시 봅시다.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런데 수렴값은 5다. 그 말은 분자도 0으로 간다. 그 말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몇이어야 된다? 얘가 몇이어야 된다? 6이어야 된다. 괜찮나요? 이해가니? 뭔 소린지 이해가? 얘가 6이어야 분자가 0이 되죠? 그 다음 얘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요. 분모 몇으로 가? 0으로 가지. x에 1넣으면. 얘도 1넣으면 0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0분의 0꼴은 인수분해라고 했어. 얘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fx로 묶으면 fx 곱하기 fx-6이 되죠. 맞아?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얘 0으로 가. 맞지? 얘는 몇으로 가? 얘 몇으로 가? x가 1로 가니까 얘 몇으로 가? 3으로 가죠. 얘 몇으로 가? fx는 6으로 가지. 맞지? 얘 몇으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지.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0분의 0꼴인 거잖아. 괜찮니? 근데 요렇게가 뭐니? x-1분의 fx-6이 뭐야? 5야. 따라왔어? 그럼 답은? 이렇게 약분되면 2니까 답은 10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봅시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를 학교 오시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23번 봅시다. 방금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23번에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3은 5다. 분모 어디로 간다고 지금? 분모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소리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는 몇으로 간다? 3으로 간다라는 소리예요.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래 놓고 얘를 보면 x가 2로 갈 때 계산을 해보면 얘가 0분의 0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겠다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fx 플러스 3
곱하기 fx-3 분의 쟤는 x-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x가 2로 가면 얘 어디로 가? x가 2로 가면 얘 어디로 가? 6으로 가죠?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지? 맞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문제인 거야 지금. 얘가 0분의 0 꼴인 거야. 근데 그게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얘의 뭐야? 얘 역수죠? 맞지? 그럼 얘는 뭐일 거야? 이만큼은 5분의 1일 거야. 분모에 6이 있고 5분의 1이니까 전체 값은 30분의 1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다? 분모가 0인데 수렴하면 분자도 0이어야 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네가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변형 문제 29번도 그렇고 변형 문제 26번도 그렇고 뭐가 나와 있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가 나와 있어. 26번에 2번, 그 다음에 29번에 2번. 두 개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걸 지금부터 내가 두 가지를 보여줄 거야. 알겠죠? 그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너네가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면 이제 치환을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근데 그 치환을 하는 이유가 무조건 치환을 해야 풀린다 이 말이 이건 아니야. 무조건 치환을 해야 풀린다는 아니고 치환을 하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 그 대신 풀이 과정은 좀 더 길어져. 치환을 해야 되니까. 치환해서 식을 변형해야 되니까. 그럼 반대로 실수만 안 할 수 있으면 치환을 안 하고 푸는 게 더 빨리 풀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알겠죠? 일단 대부분이 치환을 해서 푸니까 얘를 일단 치환을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뭐 어떻게 되는 거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치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를 반대로 넘겨. 결론은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간다.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합니다. 즉 x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요식을 바꿔볼게. 그럼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 거고요.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t를 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쟤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얘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지금. 맞죠?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괜찮나요? 괜찮니? 그러면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만 보자? 최고차항만 보자. 최고차항을 보면 얘 마이너스 t, 얘는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루트 t제곱. 그럼 얘 뭐 나와? 마이너스 2t. 괜찮니? 그럼 마이너스 t분의 마이너스 2t니까 몇? 2 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부호를 실수할 것 같으면 그냥 치환을 해서 푸시고요. 근데 지금부터는 치환을 안 하고 푸는 걸 보여드릴 거고, 보시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무한대로 가든 일단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일단 최고차항만 본다. x.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만 본다. x. 그 다음 얘 루트 x제곱. 근데 우리 루트 x제곱은 항상 뭐로 나와? x야? 뭐로 나와? 루트를 풀 때는 항상 절대값으로 나와야 돼. 맞아? 근데 지금 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맞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야. 맞죠? 맞죠? 그럼 절대값으로 나오면 얘가 뭐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와. 그러니까 x분의 2x 해서 2가 답인 거야. 이해가? 이 부호만 신경 쓰면 돼. 한 번 더 볼게. 29번 볼게요.
29번에 2번입니다. 29번에 2번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네가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루트가 나왔어. 그럼 뭘 확인해야 된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지 확인해야 돼. 근데 제 생김새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아니지.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려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잖아. 근데 아니잖아.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이니까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야 사실상. 근데 그게 헷갈리니까 어떻게 하자? 치환을 하자. 마이너스 x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그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x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다. 그럼 내가 이 식을 바꾸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거고 루트에 t제곱에 플러스 2t 플러스 3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분모에 1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얘를 분자의 유리화를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면 2t 플러스 3 남을 거고요. 나누기 분모에는 루트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플러스 t라는 애가 남아있겠죠?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최고차항만 보겠다. 루트 t제곱 플러스 t니까 얘는 2t. 그럼 2t분의 2t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첫 번째 치환을 해서 푸는 과정. 언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두 번째, 근데 나는 치환이 싫다. 치환이 싫다. 그 치환 안 해도 풀 수 있다라는 학생들은 얘를 딱 보자마자 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그러니까 유리화를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분자에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밑에 거 제곱하면 밑에 거 쓰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겠죠? 유리화. 맞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지워져서 마이너스 2x가 최고차항일 거고요. 얘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x제곱인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얘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가 된다. 즉 마이너스 2x분의 마이너스 2x니까 1이다. 결과값은 어떻게 하든 똑같아요. 그냥 그 중간에 치환의 과정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야. 알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습관적으로 t로 치환해서 푸셔도 되고 나는 이제 둘 중에 뭐가 맞다는 없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너무 많이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치환을 굳이 안 하고 푸는데 이제 치환을 해야겠다. 나는 실수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습관적으로 치환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왔을 때 그냥 난 무조건 치환하고 하겠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가 부정형의 극한입니다. 여기까지가 부정형의 극한이고요. 문제 이제 유형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네들은 지금부터는 그냥 유형이야, 유형. 개념은 아니고요. 개념은 이제 방금까지 해서 끝이 난 거고요. 끝이 난 거고 5번부터는 그냥 문제풀이 방법이니까 5번부터 찬찬히 한번 풀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봅시다. 좋다. 희연아, 너 방학이 언제니? 다음 주 목요일? 가연아, 방학이 언제야? 너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일 거야. 생각해보니까 1학년이 다음 주 금요일에 한다 그랬어. 아무튼 그거고 우리가 좀 진성고는 그때 따로 얘기했고 둘은 우리가 정규 수업이 월수금인데 화목의 특강을 우리 항상 했잖아. 근데 혹시 화목에 안 되는 시간 있니?
희연이는 갑자기 어머님이 그때 연락 오셨는데. 3시까지 쌍마스크 해가지고 근데 나오면 돼요. 나올 수 있지? 네. 아,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거구나. 응? 늦으면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건 좀 그렇잖아. 나올 거면 아예 나오든가. 네, 나오는 거. 그럼 차라리 12시부터 3시? 어차피 우리 3시간씩 하니까. 그럼 상관없지. 차라리. 그냥 한 점심 먹을 때쯤 나와가지고. 근데 원래가 열- 12시부터 3시간이에요? 아니 10시부터 1시도 있고 12시부터 3시도 있고 2시부터 5시도 있어. 선택지는 이렇게 3개일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앞뒤로는 조금씩은 상관없어.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어디가 제일 좋아? 2시부터 5시가 제일 좋아? 네. 왜? 그게 3시까지 3시까지여서 그냥 너무 많이 빠지는 건 좀 그래서? 네. 알겠어. 그걸 한번 조정을 해볼게. 아무튼 봅시다. 맞풀기는 이렇게 5번부터 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갑니다. 그럼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만 3으로 수렴할 수가 있겠지. 맞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 아,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그래서 0일 거야. 그러니까 b는 a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럼 그걸 한번 집어넣어보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느냐?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로 바뀔 거고,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0분의 0 꾸려서 아까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남는 건 얘인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2가 되고 그게 3이다. a는 5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보편적인 풀이에요. 보편적인 풀이. 근데 내가 앞서 얘기했었던 거야. 봐봐. 어차피 우리는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어. 맞죠? 그리고 다항함수에서 0이 된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저 분자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 무조건 돼야 되잖아. 그래서 대입해서 찾고 인수분해를 하잖아. 근데 이 과정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한 단계로 축약시킬 수가 있어. 알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다시 얘는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0이어야 돼. 즉 뭐로?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맞나요? 근데 최고 차항의 수가 뭐야? x제곱, 즉 1이죠. 상수항은 b죠. 끝입니다. 인수분해. 뭔 소린지 이해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x 플러스 1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상수항이 b고 최고차항이 x제곱이니까 이렇게 곱했을 때 최고차항, 이렇게 곱했을 때 상수항 아니야? 이해가 뭔 소린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고 그게 3이니까 b는 4, b에다가 4 집어넣으면 전개하면 a 값 나오는 거죠. 됐니? 특히 2차식 정도에서는 이렇게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굳이 막 주저리 쭉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거를 한 단계로 어차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되니까. 얘가 차수가 커지면 이렇게 인수분해하기 쉽지 않아. 이제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익숙해지면 쉽거든? 근데 익숙해지지 않을 거야. 아마 문제를 풀어도 익숙해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커지면 처음 했던 방식대로 그냥 집어넣으셔서 관계식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처럼 차수가 작으면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얘 봐봐. x가 1로 갑니다. 맞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2분의 1로 수렴을 할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1을 넣어보시면, 루트 1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일 거고, b는 루트 1 플러스 a가 되겠죠? 얘는 바로 인수분해 안 돼, 얘들아. 루트가 있으면 바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뭐 했어? 유리화 했어요. 맞죠? 그럼 얘 유리화 하시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앞에 거 제곱이 x제곱 플러스 a고요. 마이너스의 뒤에 거 제곱이 이제 b인데 b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a가 나오겠죠. 여기 1 플러스 a 이렇게 따라왔니? 그 다음에 분모 볼게요. 분모는 x 마이너스 1에 루트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적히겠네. 맞니? 근데 b 자리에 루트 1 플러스 a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분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지워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고요. 맞죠? 지워지고 그 다음에 x에다 1 집어넣으시면 얘는 루트 1 플러스 a 루트 1 플러스 a 2 루트 1 플러스 a 분의 2가 나오고 그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해서 a는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씩은 한 2차식 정도는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되고 저런 애들은 당연히 유리화를 해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계산하셔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밑에 문제들은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6번도 사실상 똑같아. 6번도 맞풀기는 6번도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6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대강 풀어본 사람도 푼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못 푼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3차함수 fx라고 돼 있고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근데 분자가 0으로 간다는 건 fx가 뭐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다. 마찬가지로 얘도 0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은 뭔 소리다? fx는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니? 3차 함수니까 앞에 식 때문에 뭐를 인수로 가질 거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 식 때문에 뭐를 인수로 가질 거고
x-2를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 마지막 3차 함수니까 여기에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왔니?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x 플러스 1 약분되면 이렇게 지워지면 뭐만 남는다? 요식은 얘는 x-2 곱하기 ax 플러스 b만 남을 거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계산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걔가 6이다 해서 첫 번째식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x-2가 약분되면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x가 2로 가니까 얘는 3에 2a 플러스 b가 되고 걔가 3이다 해서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하셔서 a, b 구해주시면 답이 나와요.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나머지 애들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36번 있죠. 36번은 뭐 푸실 분들은 풀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안 푸시는 걸 일단 빼고 푸세요. 36번은. 이제 못 푼다가 아니라 지금 나 조건 보면 n이 1, 2, 3, 4잖아. 그래서 1, 2, 3, 4를 집어넣어서 너무 막 노가다성으로 계속 다 계산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문제풀이가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빼고 푸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빼고 푸세요. 그 다음에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7번 봅시다. 마플겐 얘기임 7번. 마플겐 얘기임 7번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x는 2다. 지금 쟤 보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루트가 있다. 그럼 뭘 확인해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확인해라. 확인해보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맞니?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우린 뭘 할 수밖에 없고 유리화를 할 수밖에 없고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된다? 분모는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x 분의 분자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a제곱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그랬을 때 분모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분모는 최고차항이 어떻게 돼? 여기서 x제곱 나오고 맞죠? 근데 루트 있으니까 x가 나오고 여기 ax니까 a 플러스 1의 x지. 즉 분모는 1차죠. 맞지? 그럼 분자는 몇 차야 근데 지금? 분자는 몇 차야? 2차지. 그럼 1차분의 2차면 얘 어디로 가야 돼? 1차분의 2차면 결국 분자가 살아남아. 분자가 이겨. 그럼 얘는 뭐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돼, 안 돼, 지금? 안 되지. 안 되죠. 우리 2로 수렴해야 되죠. 그러면 분모가 1차면 분자도 몇 차여야 돼? 분자도 1차여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a제곱은 뭐여야 돼?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a제곱은 1이어야 돼. 그럼 정확히는 a는 뿔마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져요. 그 다음에 x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결국 a 플러스 1분의 4가 2여야 되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런데 조금 이제 복잡할 수 있는데 만약 이제 얘는 이제 밑에 우리 푼 것처럼 풀면 돼. 얘는 그냥 푸시면 되고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딱 보자마자 a가 1인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잘 봐. 두 가지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2x가 있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얘는 둘 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야. 근데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눈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건 앞에 거는 발산할 거고 뒤에 건 수렴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앞뒤가 같아 달라? 마이너스 떼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앞뒤가 같아 달라? 다르죠. 얘는 최고차항의 수가 앞뒤가 같아 달라? 같죠?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같지? 그랬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봐봐. 얘 유리화 해볼게.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지? 그럼 앞에 거 제곱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고요. 그럼 얘 뭐 나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나오지. 몇 차가 나와? 2차가 나오지. 분모에는 뭐가 깔려? 얘의 합이 깔릴 거니까 루트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x가 깔리지. 분모엔 몇 차가 깔려? 1차가 깔려. 분자는 몇 차야? 2차야. 그럼 1차분의 2차니까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야. 그러니까 루트 빼기 루트,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형태에서 최고차항의 절대값이 정확히는 최고차항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아야만 수렴할 수 있어. 다르면 수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보자마자 A는 1이에요. 무슨 소리지 얘가? 그게 아니면 안 돼, 쟤는. 괜찮니? 괜찮니? 얘는 이제 저거랑 풀이가 똑같을 거니까. 괜찮아? 이해돼?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는 걸로 하고 숙제도 33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되고요.